오늘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는 크립토마토. 자, 일단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현지 기준으로는 7월 31일, 한국 기준으로는 8월 1일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은 다음번 미국 기준으로 8월 건너뛰고 9월 달에 연준이 다시 금리를 발표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제롬 파웰이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시고요. 또한 미국 기준으로 금요일 노동시장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발표가 있는 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 역사상에 한 획을 그었었던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비트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 및 공약들. 자, 이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거 없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떨어지지도 않았죠. 저번 주 초에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빠졌었다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해가지고 반등한 가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블랙락의 현물 ETF 등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가 이럴 줄 알았었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친 듯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를 해왔었죠. 그 움직임이 계속될 것인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저도 약간 좀 갸우뚱했었던 것이 트럼프의 단어 선택 준비자산이 아니라 국가 비축물로서 비트코인을 취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신시아 루미스 이모가 나와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었죠. 본인을 앞으로 비트코인 상원 의원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신시아 루미스 의원. 그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어떻게 국가 비축물로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5년 내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는 전략적 준비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재무부 또는 연준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쟁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국가 비축물이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영악한 트럼프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루미스 의원이 총대를 메고 워싱턴 중앙정계와 지역구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위협을 무릅썼다라고 기자는 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인기를 위해서 신시아 루미스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지지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왔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도 훨씬 전부터 비트코인을 같이 매집하면서 비트코인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몽땅 모아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미국 부채를 깎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도 미국 부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신시아 루미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2045년도까지 지금 거의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행력이나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제가 대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마이클 세일러가 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트코인 개당 몇천만 달러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만 되고 신시아 루미스가 발의를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만 한다는 것인데 자, 과연 미국 민주당이 이를 통과를 시켜줄지 그것이 고비이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라면은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때마침 홍콩의 입법의원 재미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니 응 씨는 이야기하기를 트럼프와 신시아 루미스의 이러한 제안 나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글로벌 수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적 맥락에서 비트코인은 대중에게 디지털 금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적합한 규제를 준수하는 한 전략적 금융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을 연구하고 고려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전 세계를 들뜨기하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트럼프가 엄청난 호응을 얻자 이 민주당 이렇게 쭉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소식통에 의하면은 해리스 캠프가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사 등등 암호화폐 기업들의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확인이 안 된 정보긴 한데요. 소식통에 의하면은 해리스 캠프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부통령으로서 아가리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거철이 되니까 이렇게 샤바샤바를 한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베이스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민주당 파라고 볼 수 있는 SEC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미국 의회 시작하기 전에 하원 의원들한테 쪽지들이 전달됐다라고 하죠. 암호화폐는 무조건 SEC 권한으로 넘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지령을 전달받고 그대로 움직였었던 민주당인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굉장히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예측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재무부 장관으로 게리 겐슬러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더러운 꼴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다음으로는 많이 나와있진 않지만은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리즈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거의 쌍봉이라고 하죠. 더블탑 만들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68,000달러 위쪽 그 근방 가격대에서 일봉을 마감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7월달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가운데 주봉 마감과 월봉 마감 같은 경우는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만 좀 올라주면 좋겠는데, 이번 달이 아니라도 다음 달에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분석가 뉴냐 비즈니즈 같은 경우는 어제도 여러 차례 언급됐었던 브로드닝 웨지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내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85,000달러가 아니라 105,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이 추세저항을 깨고 올라가기만 한다면 쭉쭉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클라우드 대란,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전 세계의 여러 산업 및 분야가 동시에 마비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자, 이를 대비해가지고 떠오른 탈중앙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암호화폐들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물론 이 기사가 돈 받고 쓰여진 기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컴퓨팅 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아카시 네트워크. 아카시는 코스모스 SDK로 만들어진 자체 메인넷 블록체인으로서 분산형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아이오넷. 솔라나 기반의 아이오넷. 바로 무제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탈중앙화 GPU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좀 인기가 있는 코인으로 들어본 것 같은데, 최근에 발생한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고 틀어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클릭을 통해서 크립토토마토 채널 응원을 부탁을 꼭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가자!